안녕하세요. 자, 회사 이제 해산을 가보겠습니다. 해산 원인 나왔는데 여기도 뭐 이게 시험에 뭐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전문 확인만 좀 하는데요. 어, 한 명에서의 해산 원인은요. 뭐 총사원 동의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거는 사원이 1인을 될 때 해산 사유라는 거. 앞쪽에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전속 요건, 그죠? 한 명의 사원은 두 명 이상이 존속 요건이 되고 설립 요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16번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명의 회사는 사원이 한 명이 된 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전원이 퇴사한 때, 합자회사, 그렇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이 된 때 각각 해산사유가 된다. 틀렸죠. 주식회사는 뭐라 했어요? 1인인 회사가 인정되거든요. 1인 회사가 인정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한 명에서는 사원이 1인 될 때, 합자회사도 사원이 한 명 될 때 마찬가지예요. 왜냐 합자회사도 1인 회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사인데, 또 한 가지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 전원이 퇴사할 때도 해산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 회사는 어때요? 거기도 1인 회사를 인정해요. 단지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알아주신다. 그게 의미가 있었던 그 하는 문제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해산 등기도 그냥 보시면 되고 회사 계속 제도가 있는데 우리 한 명회사에 좀 독특한 한 명회사 합자의 독특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 원인이 됐을 때 사원이 전부나 일부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일부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일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이 동의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일부 동의하지 않은 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는 어때요? 퇴사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퇴사 간주 제도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해산 원인이 사원이 한 명이 된 때잖아요. 그죠? 한 명밖에 없어서 두 명인데 한 명 나갔어. 그러면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겠죠. 그죠? 가입하거나 가능하겠죠. 그죠? 새로운 회사 사원 한 명 가입시키면 한 명 회사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신입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채무를 다 책임져야 돼요.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여러분 한번 살짝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병결이다. 총사원의 동의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가볼까요? 이제 합병. 우리 합병의 통칙에 대해서는 어디 있었어요? 앞서 통론에 있었잖아요. 우리 총론에. 근데 이제 개별적인 합병 관련 규정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지만 또 한 명의 회사에 있는 규정들은 뒤쪽에 준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여기 한 명의 회사는요. 합병할 때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232조가 뒤로 가면 이제 거의 똑같이 준용이 되거나 별도 조문을 두게 되는데 합병은 반드시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 채권자들은 그 회사가 합병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담보력이 감소가 될 수 있고 담보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합병할 때는 반드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1항 가보시면 회사는 합병결의 옛날 이준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따로 아는 채권자 있을 때는 어때요? 최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보통 1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죠? 일정한 기간은. 이항 가보시면 만약 채권자가 기간 내 이의를 제출하면 어때요? 제출하면 이제 제출한 거. 만약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항에서. 그러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우리 법은 간주집니다. 만약 이 일을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합병하는 거 반대. 그때는 변제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아니면 있죠? 담,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서 신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거다.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병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함으로써 효력 발생합니다. 뒤로 나오는 뭐 주식에서 합병 등등 전부 다 준용합니다. 가보면 합병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이해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합병의 효과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합병을 존속하는 회사, 합병을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어때요? 승계하죠. 알겠죠? 승계하는데 여기에 이 승계는 무슨 승계가 된다고? 포괄 승계되는 것이. 알겠죠? 여기에 승계, 합병 승계는 바로 우리가 포괄 승계가 된다. 알겠죠? 비교될 거는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 그죠? 채권 양도는 뭐다? 특정 승계다. 그죠? 이거 뭐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 별거 없고요. 됐다.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18, 19 문제는 아주 쉬워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돼. 넘어갑니다. 그래서 21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 아까 좀 전에 제가 해줬던 문제죠. 합병은 주로 흡수합병, 신설합병 구별되고 권리 의무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합병 신설회사에 대해서 법률상 포괄승계되는 측면에서 여기까지 맞아요. 영업 양도와 유사다. 이게 틀렸죠. 알겠죠? 영업 양도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특정 승계 방법을 한다. 알겠죠? 특정 승계한다. 그 다음에 합병 무효의 소제기다. 그죠? 합병 무효의 소제기. 우리 이제 소송이 준용될 겁니다. 자, 합병 무효에서는 각 회사 사원, 청산인, 판원, 관제인. 아까 우리 합병할 때 채권자에 대해 이의 절차가 거친다 그랬죠. 채권자는 합병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뭐가 되겠어요? 이 합병을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원고. 그 다음에 몇 개월? 6개월 내. 우리 합병 무효소는 6개월이라고 했죠.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읽어만 드릴게요. 준용규정. 무효를 제기할 때 법원은 회사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하고 악의소명, 담보 제공 준용하고 있고요. 합병 무효 등기할 수 있고요. 만약 합병 무효 판결이 나잖아요. 합병을 무효시켰다. 판결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합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병했잖아요. 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효 판결 났어요. 그럼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담했던 것이 채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얻은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구로 할 거냐, 그죠? 합쳐졌다가 지금 찢어졌단 말이죠. 누구로 할 거냐, 그죠? 그쵸? 예, 그랬을 때는 우리 법정은 이렇게 합니다. 합병 후 부담한 채무는 어때요? 그 합병했던 회사들이 연대해서 책임지고요. 합병 후 취득한 재산 있죠? 채권이나 재산도 있죠? 이런 것들은 공유로 하면 돼요. 알겠죠? 예, 공유를 하고 서로 이제 나눠 가지면 되겠죠. 됐습니다.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별거 없고요. 준용규정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제 준용규정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회사 소송 관련해서 설립 무효 취소에 있어서 다 봤잖아. 그죠? 그 준용을 준용하는 거죠. 어,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 소재기 공고해야 된다, 소의 병합 심리, 그죠? 하자 보완 등 청구기한, 재량기가 준용하고 있네요. 판결의 효력 190조 전체를 준용하고 있네요. 이 190조라는 것은 본문하고 그다음에 단서가 나눠졌다 그랬죠? 본문은 대세요. 단서는 어때요? 소급표 금지. 알겠죠? 소급표 금지. 패소 원고의 연대 책임이 있었네요. 이건 뭐죠? 상대효죠. 그 다음에 악이 중대한 과실일 때 어때요?
연대 책임진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쭉 나야 돼요. 쭉 나야 됩니다. 예, 그 아까 표로 다 한번 정리를 해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문이 앞쪽에서 나온 걸 배워놓으면 뒤에 가면 준용되는 게 쉽게 알아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원에 의한 해산 청구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였을 때는 각 사원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한 명 해산은요. 그 다음에 조직 변경이 나옵니다. 이 조직 변경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 명 회사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조직 변경하고 비교를 좀 해본다면 한 명 회사는요. 총 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 책임 사원으로 해버리거나 아니면 유한 책임 사원으로 새로 가입시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이걸 조직 변경 알겠죠? 조직 변경은 한 명 회사가 합자회사로, 합자회사가 한 명 회사로,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알겠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2항. 만약에 사원이 한 명에 대해서 해산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그냥 그때는 무한책임 사원이 아니고 유한책임 사원을 가입시켜버려요. 그럼 뭐가 돼버렸죠? 합자회사가 돼버린 거죠. 되겠죠? 그래서 한 명회사의 독특한 조직 변경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관계 다 병행할 수 있는데 뒤에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조직을 바꾸는 걸 말한다. 조직 변경은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변경에 대해서 만약에 무한책임 사원이 유한책임사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책임져 줘야 돼. 무한책임 사원으로 치던 책임은요. 탈퇴를 하더라도 퇴사를 하더라도 2년 동안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이 유한책임 사원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자, 넘어갑니다. 청산입니다. 청산 중에서 우리 아까 우리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245조에 있는 청산 목적 범위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줄어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173조에서 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은 될 수 없다라고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험 나오는 것은 이 법인은 언제 최종적으로 소멸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알 겁니다만은 상법상 청산회사는 상인 자격을 상실하나요? 아니에요. 청산회사도 어때요? 언제까지?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할 때까지는 어때요? 소멸하지 않아요. 청산회사로 존재하는 거예요, 상인은. 그죠? 법인 존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27번도 이런 판례가 있었죠. 회사가 해산되고 청산 등기 전에 사건으로 소출을 당했어요. 그럼 어때요? 소추당한 소송을 진행해야 될 업무가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설령 청산 종결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청산 사무는 남아있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청산 법인으로서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 27번도 자주 계속 나왔으니까 26번, 27번은 법원직 뭐 등기 법무직 계속 나왔죠.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수인의 상속인이 지분이 상속일 때는 당연히 여러 명이 있으니까 권리 행사를 한 명으로 정해라 라고 법에서 정해주고요.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한 명에 대해서 만약에 통제하거나 우리 법적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우리 행정 편의상 둔 규정이 바로 246조가 된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산 관련해서도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한 번 더 알아온다면 임의청산이죠. 임의청산하고 법정청산 나눠지잖아. 그죠? 임의청산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자기네들끼리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조심할 거는 한 명회사 합쳐서 인적회사는 임의청산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정청산이 있는데 바로 그게 2항입니다. 2항. 사원이 한 명으로 될 때
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될 때 있죠. 그때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법정 청산을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사원이 한 명으로 됐을 때 해산하는 경우하고 법원의 명령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정 청산을 거쳐야 돼요. 됐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임의 청산하더라도 채권자 이 절차라든지 뭐 압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고요. 채권자 압류 쭉 보시도록 하고 청산인은 예, 총사원의 과반수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선임이 없을 때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되면 되는 거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 아까 봤듯이 이 한 명에서의 법정 청산 사유 있잖아요. 사원이 한 명으로 된 때하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받았을 때 이때는요. 이 법원은 이 검사 청구, 이해관 검사 청구에 의해서 혹은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됐죠? 등기. 직무 권한도 뭐 현존사무 종결 이거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청산의 수인이 있을 때는 과반수를 결의한다. 한 번씩 나왔던 지문만 보면 돼요. 별로 잘 안 나와요. 258조요. 채무 변제를 부족할 땐 청산인 변제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해서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명에서는 각 사원들의 출자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고 계약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출제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있죠. 청산할 때는 아직 그 기간을 정했다 하면 그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돈 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말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보시도록 하고요. 별거 없고 안 나온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청산 종결 등기해야 된다. 뭐 알아두시고 이 청산 종결 등기됐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돼야만이 법인이 소멸한다는 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원은 한 명에서 사원의 책임의 소멸 시기는 언제까지냐? 그 사원이 연대 책임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해산 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어때요? 소멸됩니다. 됐죠? 그 정도. 아주 단순한 조문이니까. 자, 한 명에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 합자에서 가보시면 이제는 한 명에서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합자에서의 독특한 거 몇 개만 알아주시면 돼. 일단 회사의 조직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그리고 반드시 2인 이상이니까 당연히 무한책임 한 명씩 있으면 2인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이다. 그래서 1인 회사는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준용규정 가볼까요? 준용규정은 뭐라고 됐냐면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전부 다 뭘 준용한다? 한 명의 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되겠죠? 한 명의 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됐습니까? 그다음 설립 무효 취소에서는 한 명의 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무효에서는 뭐 주식회사 됐고요. 자, 그다음에 보기 3번, 4번, 5번 있죠? 이게 이제 이 판례가 우리 합자회사 또는 합량회사 판례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2021 나온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업무집행 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당연히 한 명에서 규정을 합자에서 준용하니까 합자에서도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상실 선고할 수 있어요. 이건 형성 판결이고 판결 확정에 의하면요. 업무집행 권한도 상실되고 대표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그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합자에서 업무집행 권한 상실 선고받은 무한책임 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밑에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업무집행권 상실선고는 판결을 해서 업무집행권, 대표권 상실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 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합자회사는 업무집행자는 무한책임 사원밖에 없는데 그 자가 상실된 자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업무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업무 집행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는 사정만으로 형성 판결인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선고를 판결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다시 무한책임 사원의 업무 집행권 및 대표권이 바로 부활합니까?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권한을 부여받아야 돼요. 요 판례입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합자에서 합자에서는 원래 법의 규정에 의해서 유한책임 사원 업무 집행 못해요. 그래서 정관으로 무한책임 사원들만으로 업무 집행 사원이나 대표 선임하도록 정관 유효할까 안 할까요? 유효합니다. 설령 나중에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관은 유효합니다. 알겠죠? 유효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뭐 이 사안은 여러분들이 밑에 뭐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합자예산인데요. 이렇게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있고 유한책임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한책임사원이 있죠. 뭐 또 한 명 더 있었다 합시다. 그래서 이 업무 집행자인 무한책임사원 이자를 있죠. 업무 집행 상실 선고를 청구해갖고 청구를 했죠. 상실해서 업무 집행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이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이게 사망을 해버렸네. 그런데 어때? 무한책임 사원 업무 집행 상실 선고를 받은 무한책임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어때요?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무한책임 사원이 자기 혼자서 다시 하겠다고 했던 건데 다시 하려면 어떻게 된다?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만이 어때요?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다 했던 뜻이 알겠죠? 그냥 바로 업무 집행 상실됐던 것이 다시 부활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판례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한번 뜨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합자에서 정관의 절대적 기회상은 한 명 회사와 똑같고요. 추가로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왔죠? 유한책임 사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 구분되는 것을 반드시 정관에 절대적으로 적어야 돼요. 알겠죠? 누구는 무한책임 사원, 누구는 유한책임 사원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다. 그렇죠. 합자에서 설립등기할 때는요. 한 명 회사의 등기사항 외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도 등기해야 돼요. 아, 그래서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도 등기사항이니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 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를 봤을 때 신용노무 다 출자 가능하고 채권도 출자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출자는요. 신용노무는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 재산만 가능하다. 알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집행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한 명 회사에서는 무한책임 사원들, 합자에서는 어때요? 무한책임 사원만 각자가 집행합니다. 알겠죠? 각자 집행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인 선임회인 무한책임 사원 가본 사람도 보시면 되고 그럼 유한책임 사원은 지금 업무 집행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책임 사원은요. 경업이 자유롭습니다. 이해상충, 업무 집행을 하지 않기,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업이 자유로워요. 그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경업하고 겸직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 사원의 지분양도, 우리 지분양도 앞쪽에 한번 본 적 있잖아요. 한 명에서, 그죠? 봅니다. 유한책임 사원의 지분양도는 무한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근데 여기 좀 잘못 적힌,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합자에서는 무한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 잘못 적힌 게 있는데, 여기 합자 조합입니다. 알겠죠? 이게 합자 조합이에요. 합자 조합은 우리 앞쪽에 봤듯이, 유한책임 사원이 뭐합니까? 양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한다. 그죠? 계약을 한다.
뭘 알아두셔야 돼요. 계약을 한다. 그죠? 자, 특징 봅니다. 무한책임 사원은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봤고요. 유한책임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 전원만 동의 얻으면 된다. 한 명회사의 지분 양도 아까 봤고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도 우리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도록 하고요.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8번 문제. 합자회사의 경우는 무한책임 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유한책임 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유한책임 사원 지분 양도에는 유한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충분하고 틀렸죠? 뭐예요? 무한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틀렸다. 그 다음에 277조가 시험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둬야 될 조항인데 유한책임 사원은 감시권을 갖고 있어요. 업무 집행을 못하지만.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한해서 뭐죠? 서류 열람하고 검사하는 거.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열람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의 감시권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유한책임 사원의 업무 집행, 회사 대표 금지 278조는요.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 대표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강행 규정이 판례가 강행 규정을 하고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정관이 규정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합자회사에서는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 회사 대표 안 된다 알겠죠?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안 된다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1번 문제 나왔죠. 한 명 합자회사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를 함과 아울러 업무집 대표권을 가지나 유한책임 사원은 오직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을 뿐이고 업무 집행에 참가하지 못하며 감시권을 가진 데 그친다. 그쵸? 됐습니다. 자, 유한책임 사원 책임이 뭘까요? 그 출자 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에서 회사 채무를 변제하십니다. 자, 우리가 책임을 한번 보시면 한 명 무한책임 사원 있죠? 무한책임 사원은 무한책임을 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채권대에서 직접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유한책임 사원은 어떨까요? 유한책임을 지어요. 그런데요, 직접 책임을 부담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원래 유한책임 사원은 간접이 맞습니다. 주식회사 같이, 그죠? 간접 책임이 맞아요. 그런데 여긴 직접 책임을 져요. 이게 뭐냐면, 어, 유한책임 사원은요, 특히 한 명의 사업자에서는 사원들이 출자 여행을 언제 할 건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책임 사원이 출자를 덜 했단 말이죠. 알겠죠? 원래 출자 가액이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런데 이미 이행한 부분이 5억이었다. 그럼 나머지는 아직 5억은 미이행 부분이잖아. 그죠? 미이행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회사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이 3억 있다. 그럼 그 플러스 합쳐서 3억이니까 얼마예요? 8억에 대해서 회사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유한치임 사원에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조항은 279조항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번 문제 보세요. 합자에서는 무한책임 유한치 구성되고 유한책임 사원은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 책임에서 간접 책임을 진다? 아니에요. 직접 책임 부담하는. 알겠죠? 직접 책임 부담한다. 틀렸다. 그래서 279조가 중요한 조항이었죠. 출자 감소에 뭐 2년 후에 책임진다. 자칭 뭐 신경 쓸 거 없어.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은 앞쪽에도 계속 봤듯이, 어, 회사 채권자를 위해서, 유한 책임 사원이 무한 책임 사원이 되거나,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책임이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거 맞죠? 무한 책임 사원이 유한 책임 된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변경 등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 2년 동안 책임진다고 말씀드렸고,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고요. 자, 유한 책임 사원의 사망이에요. 우리 무한 책임 사원의 사망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퇴사 사유를 했잖아요. 비교해놨습니다. 퇴사 사유라고 했죠? 퇴사 사유. 무한 책임 사원이 사망하면 퇴사 사유라고 했죠? 사원, 상속인이 지분을 쓴 게 아니지만 정관을 뒀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한 책임 사원은 상관없어요.
사망하잖아요. 상속인이 바로 지분을 승계해버립니다. 왜? 업무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것입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사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퇴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업무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끝.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해산 계속이다. 합자에서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전원이 퇴사한 때는 해산한다는 거 한 번 본 적 있었죠? 나머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7번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법원지에 나왔던 건데 합자회사가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했을 때는 일부 사원이 회사 개속에 동의했다면 나머지 사원들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계속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 변경이다. 합자에서 조직 변경은요. 사원 전원의 동의로 한 명에서로 바꿀 수 있어요. 아예 전원 동의로 한 명에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유한책임 사원이 전원이 퇴사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어때요? 남아있는 무한책임 사원끼리 전원의 동의로 뭐로? 그냥 합자회사에서 한 명에서로 명칭만 바뀌어서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런 뜻이 있다 알아두시고 청산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가볼게요. 유한책임회사도 우리가 조문 볼 게 많지 않아요. 유한책임회사는 물적회사의 인적회사 요소가 결합하고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정관 작성 사원이 한다 했죠. 사원. 사원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인 사원이 인정된다는 거죠. 한 명의 사원도 정관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 밑에 문제를 보시면 유한 책임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 작성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1인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관 기재상을 잘 보셔야 돼요. 한 명에서의 절대적 기상 그대로 다 적어주고요. 사원의 출자에 대해서 똑같이 적어줄 수 있어요.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본 금액이 처음 들어오고요. 업무 집행자를 정한다면 정관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에 보면 업무 집행자는 법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업무 집행자라는 것은 우리 한 명에서 합체해서는 업무 집행자는 누구였죠? 사원인 무한책임 사원이었잖아요. 그죠? 소유와 경영이 일치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물적 회사 요소가 들어오면서 자본금액이라는 게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자가 외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유의 경영의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유한책임 사원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력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정관에 적도록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사에 자본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립 시에 출자 이행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주 나왔어요. 사원은 신용노무 출자 못해요. 유한책임 사원들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관 작성 후 설립 등기할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에 출자 전부를 이행해야 돼. 그러니까 한 명에서 합자의 차이점 뭐예요? 유한책임회사 차이점은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이행 시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인책에서는 출자 이행 시에 정해져 있잖아요. 알겠죠? 여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한책임 사원이 없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를 할 때는 재산을 넘겨주고 인도하고 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됐고요. 자, 설립 등기 해야 된다, 그죠? 등기하는데, 등기 사항 중에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 자본금액이 등기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자의 성명도 등기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됐죠?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대신 여기는 뭐가 없냐면, 사원의 내용은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법무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건 다 얘기를 원래 해줬던 겁니다. 출자하기 전에. 그죠?
자본금액 어쩌고 나오는데 사원의 성명 등 그거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준용 규정 유한회사의 설립 무효 취소 다 준용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무효 취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유한침해사의 내부 관계입니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자 금액을 한도로 책임진다. 이게 바로 유한침임 사원이라는 뜻이죠. 지분 양도 이미 앞쪽에 다 봐버렸어요.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양도 못해요. 근데 이항 가보시면 업무 집행하지 않은 사원은 업무 집행하는 사원의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업무 집행 사원이 없을 때는 원래로 돌아와서 전원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것도 다 본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 양수 금지. 우리 주식회사 가면 자기 주식 취득 금지가 있거든요. 그와 동일한 거예요. 여기도 유한책임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없어요. 지분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테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업무 집행자가 있다 그랬죠? 업무 집행자는요, 경업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업무 집행자는 업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경업 금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자와 유한 책임에서 사원 간의 거래, 그죠?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해야 된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사원은 과반수 결의로 회사 간의 거래했을 때 업무 집행자와 유한 책임회사 간에 회사 간의 거래는 거죠? 동의를 얻는다. 업무의 집행 누가 할까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사원 아닌 자가 중요하죠, 그죠? 사원 아닌 자. 우리 앞쪽에서 회사 합작에서는 사원 아닌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사원 아닌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업무 집행자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정했다면 정관의 절대적 기상은 정해지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자는 사원일 수도 있고 사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 집행자는 모두 될 수 있다고 했죠? 법인도 가능하다. 그죠? 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감시권 신경 쓸 거고, 287조의 15 가봅니다. 그래서 1항 가보면 법인이 만약에 업무 집행자라면 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법인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들은 시험에 안 나온 걸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인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한명회사 규정을 다 준용해요. 별거 없어요. 외부 관계, 누가 회사를 대표할까요? 업무 집행자죠. 사원일 수도 있고 외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합니다. 알겠죠? 물론 둘이 생길 때는 정관 총선의 동의로 집행자를 정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아빠 정리를 좀 했어요. 대표 사원이 없을 때는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그래갖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똑같다 그랬죠? 뭐 대표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주식회사에 있는 거라서 사원의 가입 탈퇴 유한책임에서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 가입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정관에 사원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원 가입할 때 정관을 변경할 때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납입을 안 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납입 또는 출자를 이행한 때부터 사원이 됩니다. 끝. 나머지 조문들을 다 안 보셔도 됩니다. 한명회사와 거의 똑같아요. 됐죠?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회계도 안 보셔도 됩니다. 해산도 안 보셔도 되는데 뭐 계속도 있고 합병도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한명회사 다 규정이 준용합니다. 이 별도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직 변경이 특이하니까 봐야 되겠죠. 조직 변경은 요 조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바뀔 수 있다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 조직 변경이 주식회사에는 이 조문이 없어요. 어디 알겠죠? 주식회사와 변경되는 것은 유한책임회사 여기에 조문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로 뭘 할 수 있어요? 유한책임회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식회사는 총주의 동의를 하신 이 주식회사 변경 조항은
주식회사법에는 없어요. 알겠죠? 여기 유한책임회사법에 있다는 알아두시고 또 유한책임회사는 총상의 동의로서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 준용 규정이 있는데 뒤에 가보면요. 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바뀌는 것도 주식회사의 규정이 없어요. 어디 있다? 유한회사에 가서 보면 604조, 607조에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준용 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병에 관해서는 한 명회사의 합병에 대한 채권자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알겠죠?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규정을 준용한대요. 그게 뭐냐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조직 변경 604조는 뭐냐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채 상환을 완료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한회사는 사채가 없거든요. 완료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유한체임회사로 변경할 때는 어때요? 사채를 상환 완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는요. 법원에 인가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편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인가를 얻도록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다시 말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될 때는 법원에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준용 규정을 하셔야 된다. 청산도 볼 게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회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